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지난 2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됐어요. 2013년 6월에 기소됐으니까 4년이 넘게 걸린 이번 재판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워낙 저희 방송에서 또 박 의원님하고도 자주 다뤘습니다만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왜 오피스텔에 여직원이 갇히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장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2013년 6월에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어떻게 됐었죠?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유죄지만 선거법은 제 기억으로는 무죄가 나고 2심에서 전부 유죄가 되면서 법정 구속 3년. 그랬죠. 실형이 선고됐죠. 네. 그러니까 1심 재판 선고 결과 나온 게 2014년 9월 11일이고요. 그때는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무죄다. 근데 2심에서는 선거법도 유죄다. 2015년 2월 9일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됐다는 얘기는 둘 다 유죄라는 거 대법원 인정 못하겠으니 무죄 내라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분의 대법관이 다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게 잘 이렇게 가름말을 타줬으면 비판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그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이 파일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이 재판부, 김대웅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법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죄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파기됐다 평가하는 거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또 파기하기도 합니까? 고등법원이? 저는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충분히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냥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만 강조해서 파기하다 보니까 오늘 파기환송심에 의해서 대법원 파기가 파기된 겁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신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김모 일종의 사이버 팀장에서 자기 컴퓨터 이메일에서 나온 그런 파일인데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대법원이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 못한다 이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파기환송하면서 갈라치기를 정확하게 안 해준 거죠. 그리고 파기환송된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20몇 번이나 열렸잖아요. 25개월 동안, 2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난 과정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렇게 많은 재판이 있어야만 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은 법관이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래 김시철 부장판사가 전반부 재판을 해왔고 전반부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한 17개월 정도 해왔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오늘 유죄 징역 4년을 선고한 김대웅 재판장으로 올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임 김시철 재판장은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재판 진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손자병법을 인용해서 국정원이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막 얘기를 하면서. 판사가 그랬다고요? 그 당시 김시철 부장이 그랬죠. 그러니까 대북 공작, 즉 북한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심리전이야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지금 대선 후보를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전쟁 북한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구분 없이 그렇게 손자병법을 인용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형철 검사가 법정을 박차고 나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이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많았었군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고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올 2월 달에 이제 김대웅 재판장으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이제 촛불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있었고. 예. 이런 과정에서 법원의 법관들도 결국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촛불 이후. 어쨌든 정상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법관도 달라졌다? 이겁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촛불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겠으나 예. 어쨌든 너무 확연한 재판 진행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 지금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지난 2심의 징역 3년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결정적으로 인용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시큐리티 파일, 진원 파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대법원하고 똑같았었는데 새롭게 뭘 증거로 인정한 겁니까? 원래 새롭게 증거를 였다고 보기보다는요. 예. 원래 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금 윤석열, 박형철 이런 분들이 해놓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문제에서 재판부마다 달랐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인정했던 그 트위터 계정 116개도 이번 재판부는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연결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당시 1심 재판부는 59개만 인정했다. 이번에는 순차 이루어진 연결 계정이라 해가지고 275개로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되는 그 어떤 트위터 글들이 국정원법 위반은 한 27만 4천 건 정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한 10여만 건 정도가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인정하는 범위가 재판부마다 달랐다. 조금씩 달랐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정원 적폐청산팀이나 이런 데서 새롭게 밝혀내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된 몇 가지 문건들이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간부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다. 거기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문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부, 김대웅 재판부가 사실상 지금 검찰이 이런 증거들이 속속 더 발견됐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냈는데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유증 심증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공안 2부에서 새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건 다 내가 보기에는 다 이미 기존 증거로 다 충분히 유죄고 엄단할 생각이 있으니 이거는 별도 수사해가지고 추가 기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검찰 측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밝혀낼 것들이 있으니 선고를 좀 늦춰주세요 했는데 재판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재판부는 이제 그걸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은 이러다가 원세훈 전 원장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범위 내 상식의 어떤 판단 준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죄로 이미 굳혔으니 추가로 검찰이 할 게 있으면 따로 또 다른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하시오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결국?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심에서의 징역 3년보다 1년이 높아진 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 형량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5년 형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이 형량도 비판의 소지가 일부에서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구형량 4년을 다 그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통상은 한 3분의 2 절반 정도 인정하면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중형으로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 역시 현재 기소된 것만 놓고 볼 때는 적정한 형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구형한 게 4년이었군요. 그걸 100% 다 받아준 거군요. 다 받아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세훈 측에서는 재상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상고한다는 뜻을 바로 밝혔고요. 예. 상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재차 파기환송도 가능합니까? 사실은 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파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지난번 대법원 전합처에서 이걸 파기할 때 판결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유를 안 밝혀줘서 제가 아까 서운하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요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만 문제지 되지 나머지는 유죄의 의미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파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상고해도 지금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그냥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요건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네.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검찰은 국정원의 그 외곽 댓글 팀장들 뭐 대부분 MB 지휘단체 소속이었다. 여기 뭐 압수수색도 하고 막 수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다 했죠. 그러면 그것과 지금 이제 이미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뭐 외곽 댓글 팀장들만 처벌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도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여론조작팀 약 30개 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사팀을 비롯해서 예. 무려 1년 운영비가 30억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는 거고 예. 주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선진미래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뭐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2011년, 12년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모 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별도 범죄고요. 예. 별도로 수사해서 원세훈 원장을 포함해서 이 민간인 팀장들은 물론이고 오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리고 국정원 전체에 지시를 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속칭 얘기해서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원세훈 원장이 누구 백을 믿고 이렇게 담대한 짓을 오랜 동안 할 수 있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